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야권 통합을 제의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야당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대표가 몇 가지 논쟁점들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려는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이런 대립 상황을 이념 문제라고 규정을 짓고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이념 문제라는 건 실제의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민생, 즉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리버스터가 이념 논쟁, 즉 추상적인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민 일상을 감시하는 기본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 대표가 이념 문제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거 의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선거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자, 이 김종인 대표 역풍 우려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두 사람의 말 다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을 감시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IS 테러, 북한이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이 시점상 테러 방지법 제정을 여건이 강행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해서 테러 방지법은 통과 날짜만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필리버스터로 잠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날짜만 미루는 게 실질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당이 그토록 재촉했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 올라와 있고 이거를 필리버스터로 지연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여권이 야당에 대해서 공세 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뜻하지 않게 필리버스터를 제기해서 시민과 지지층 사이에 야당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열정에 불을 당겼습니다. 야당의 냉소적이었던 이들을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면 야당의 오랫동안 넓게 퍼져있던 비관주의를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한참 타오르는 불을 갑자기 끄는 것보다 며칠 더 불을 지펴서 지지층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에 총선 때 보자면서 필리버스터를 딱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쟁점은 언제 필리버스터를 종결 짓느냐는 시점의 문제로 좁혀지게 됩니다. 김 대표가 말한 지금 당장인가 이 원내대표가 말하는 조금 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구상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게 없습니다. 야당의 실패 모델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누가 다음 의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당의 운명을 책임질지도 분명합니다. 당연히 김종인 대표의 뜻대로 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는 바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권 통합론 제안입니다. 지금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으니 눈 딱 감고 제1막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런 김 대표의 전략이 계속 성공을 거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확 끼얹어 끌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독단적 결정이어서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야당에 이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 단칼에 줬고 철수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두 번째 논쟁점은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이 타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바꿀 수 없고 햇볕 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으로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민주당이 상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논란,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그리고 대기업 사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합의 재검토, 햇볕 정책 고수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 안보 문제로 여야 간 대치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이것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물론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햇빛 정책 수정론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한마디로 기존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당신이 뭔데 전통 야당의 정체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느냐, 이런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김종인 대표의 과감한 주장이 전략적인 것이었다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외교 안보 문제를 부각해봤자 총선에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런 판단이 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 세력과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거나 무시함으로써 대치 전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생 혹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생 문제 하나에 집중을 해서 야당의 이미지, 야당의 정책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을 전환하느라 의총을 열고 정책 토론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세 번째 쟁점은 지지자만 쳐다보고는 총선을 못 이긴다는 말이 맞는가 하는 논란입니다. 자, 이 말 자체를 따지자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토끼만으로는 당연히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산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외교 안보 정책 수정도 산토끼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토끼가 집을 나가 있습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호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토끼 잃은 상태에서 산토끼 쫓다가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화로 확장한다는 것은 확장의 주체가 있을 때 제대로 성립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주체 없는 확장은 자칫 방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중도 확장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습니다. 더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게 있다 해도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야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 야권 지지층이 가슴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이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것입니다. 이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확장을 꾀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당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뀐 민주당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바뀐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더민주당이 과감하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우경화로 가면서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과감하게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대표가 이랬다면 당은 격렬한 노선 논쟁과 파벌 싸움에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 대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당내 인사들로 너무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더민주당이 바뀌는 모습은 정교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가 불쑥불쑥 한마디 던지듯 하는 방식으로 당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논리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합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많고 드센 의원들이 가만히 따르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등장으로 더민주당이 바뀐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민주당에서 목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해도 기어코 수렁에 빠뜨리는 야당이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180도 변모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체제 때 완성한 시스템 공천, 당 혁신을 무효화할 권한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특히 문재인 리더십 부재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지도자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거는 로봇 공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없는 로봇에게 공천권을 주고 책임도 로봇에게 물어야 할 판입니다. 이는 야당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따르는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가 실종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 대표의 이 강한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낼지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이 결여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리더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 첫째로 권력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절박한 것은 단 한 번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승리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승리할 준비는 당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기 속성 특급 과외를 받더라도 합격해야 할 절박한 수험생의 심정입니다.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계속 더 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중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층의 열기가 끌어오는 절정의 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이 결정을 기존 야당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의원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고 원내대표 한 명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야당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 이런 부당한 일, 절차를 무시한 이 월권에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이 권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권력의 자신감, 조돌성, 과감성에 자신도 모르게 복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이 변한 두 번째의 모습은 승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로 보입니다. 야당판에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야수적 충동과 권력 의지입니다. 이게 살아난 것일까요? 승리를 목표로 삼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당은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야당의 상황은 기존 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승리라는 사건을 김종인 대표가 혹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남아있는 한 김 대표의 권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김 대표 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수하느냐는 야당의 생사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김 대표에게 야당 인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사태는 새누리당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가진 최고의 장점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중도 노선 전환도 바로 그런 자세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가 새로운 승리를 낳게 해줍니다. 최근 김무성 굴욕 사건도 바로 그 승리의 관점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상대 계파의 수장인 당대표가 40명 공천 살생부서를 흘린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났다면 그 약점을 잡아서 친박 세력이 그걸로 당대표를 궁지에 몰거나 사퇴 압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총선 바로 앞에서 계파 싸움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기존 야당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종걸과 김무성의 굴욕과 인내 그리고 양당 내 다수의 이 침묵은 이 양당이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승리한 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야당은 그런 것은 이긴 다음에 보자 이렇게 나갈 태세입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층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열망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